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노년을 연구하는 노심초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고민스러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요즘 핫한 저속노화 때문에 저희 집에 작은 풍파가 일었거든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 해서 제 경험을 나눠보려고 해요. 사건은 올해 어머니 제사 때 시작됐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밤 12시에 제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형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어디 아프신가 싶어서 걱정했는데 다음날 물어보니 깜짝 놀랄만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요즘 저속노화를 실천하느라 일찍 잤어요. 처음에는 저속노화랑 일찍 자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형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잠을 잘 자야 스트레스도 잘 조절할 수 있고 다음날 가짜 식욕도 억제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아, 그렇구나 싶어서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어쨌든 어머니 제사는 무사히 치렀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모여서 밥 먹으며 이야기하는데 형수님이 폭탄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간소화해야겠어요. 지금처럼 말고 산 사람 생각해서 제사밥에도 렌틸콩을 넣고 어머님이 평소 산딸기를 좋아하셨으니 과일도 생전 좋아하던 산딸기 같은 걸 올리자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중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지금부터 관리를 잘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형수님 말씀으로는 요즘 저속노화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데 수면과 운동, 정신적 건강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요. 산 사람이 제대로 살아야 그게 자식들 고생 안 시키는 거라고 하시네요. 문제는 형님이 이 의견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정성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정말 어려운 문제죠. 형수님 입장도 이해가 돼요. 사실 어머님도 생전에 제사는 우리까지만 지낼 테니 너희들은 편히 보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 3년 넘게 누구보다 형수님이 고생하며 정성껏 제사를 지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형제들과도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 제사에 신경 쓰기보다 살아계실 동안 잘 모시자고 합의했던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 형수님이 애쓰셨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막상 어머니 제사를 간소화하려고 하니 불효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자식들 생각해서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으려고 저속노화를 이야기하는 형수님. 마음도 10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전통을 지키는 것과 현실적인 부담 사이에서 말이에요. 저속노화라는 말은 지나가면서 들어보긴 했지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몰랐는데 형수님 덕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찾아보니 저속노화는 단순히 외모를 젊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노화 속도를 늦추는 거더라고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정말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수면의 질,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균형 잡힌 식단 마이너스 이 모든 게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저속노화 때문에 생긴 가족 갈등으로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속노화의 대가인 정의원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코티솔 수치를 높여서 근육 손실, 복부 지방 축적, 인슐린 저항성 악화를 초래해서 노화를 가속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러다가 저속노화는커녕 급속노화가 되겠어요. 명상이라도 시작할까봐요. 생각해보니 우리 세대가 참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위로는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자녀들 뒷바라지도 해야 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노후도 준비해야 하는 세대잖아요. 형수님도 그래요. 시어머니 제사를 정성껏 모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미리미리 건강관리를 하는 거겠죠. 이게 참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전통적인 효도와 현대적인 자립,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저속노화에 궁금증이 생겨 알아봤어요. 수면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나이가 되면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기도 하는데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게 호르몬 분비, 면역력, 피부 재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또 마찬가지고요. 특히 근력 운동이 중요한데 우리 나이대부터는 1년에 1% 정도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하니 정말 무서운 얘기죠. 식단 관리도 빼놓을 수 없고요. 형수님이 말씀하신 렌틸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형수님의 저속노화 실천은 분명 본인과 가족을 위한 현명한 선택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전통적인 제사 방식이 흔들린다는 게 마음에 걸리는 거죠. 형님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정성으로 모시고 싶다는 마음이 크시고 형수님 입장에서는 산 사람이 건강해야 진짜 효도라는 생각이 강하시고요. 둘 다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부모님께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라고 하잖아요. 예전처럼 모든 걸 희생하면서 자식 뒷바라지하지 마시고 본인 인생도 즐기세요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형수님의 생각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건강관리를 잘해서 나중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거니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를 보면 이런 생각의 변화가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건강 수명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생각해보니 저속노화의 핵심은 지속가능성인 것 같아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거죠. 형수님이 제사 때문에 수면 패턴이 깨지는 게 걱정되신 것도 이해가 돼요. 한번 깨진 수면 리듬을 다시 맞추기가 우리 나이에는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1년에 몇 번 없는 제사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스트레스 자체가 노화를 촉진시키니까요. 결국 이런 문제는 중년의 지혜로 풀어나가야 할 것 같아요. 전통도 소중하지만 그 전통이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시대에 맞게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속노화라는 개념도 단순히 개인의 건강관리를 넘어서 가족 전체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의원 교수님 말씀처럼 스트레스가 노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건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코티솔 수치가 올라가면 근육은 빠지고 뱃살은 늘어나고 당뇨 위험도 높아진다니. 그래서 요즘 저도 명상을 시작해봤어요.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야 싶었는데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깊게 숨 쉬는 시간을 갖다 보니 확실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저속노화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단순히 젊어 보이려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나이 들면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현실적인 준비인 거죠. 형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 오히려 존경스럽더라고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중에 자녀들이 우리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니까요. 형수님 덕분에 저속노화에 대해 공부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어요. 수면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나이 되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자리에 누워서 최소 7시간은 자야 한다고 해요. 형수님이 제사 때문에 늦게 자는 걸 걱정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근력 운동을 주 2-3회는 해야 한다고 해요.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도 좋고요. 식단은 형수님이 말씀하신 렌틸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 견과류, 베리류, 녹색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좋다고 하네요. 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하고요. 또 무엇보다 정신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가족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뜻에서 시작된 일이라도 그것 때문에 가족이 불화를 겪는다면 오히려 모든 구성원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형님과 형수님께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형수님의 저속노화 실천은 정말 훌륭한 일이니까 계속하시되 제사 문제는 천천히 가족이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자고요. 저속노화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일찍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좋은 음식 먹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이에요. 다만 이걸 꾸준히 실천하는 게 쉽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형수님 보니까 의지만 있으면 우리 나이에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런 실천이 단순히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일이라는 걸 깨달으니 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속노화든 제사 문제든 결국은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도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하나씩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일찍 자기, 산책하기, 가족과 좋은 대화 나누기,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도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충분히 대화하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가시기 바라요. 저희 가족도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노후 이야기나 저속노화 경험담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